인블리라는 별명으로 유명한 SNS 유명인, 한 인플루언서가 자신이 판매한 제품의 이물질 검출 논란 끝에 사과를 하고 경영에서 손을 떼기로 했습니다. 인지와 상무는 고객 여러분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회사에서 판매한 호박즙이었습니다. 호박즙 용기 입구 쪽에서 곰팡이가 나왔다는 건데요. SNS상에서 80만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이 인플루언서는 뛰어난 패션 감각과 호감 가는 외모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주로 옷을 팔던 그는 회사를 차려 자체 브랜드 화장품과 식품 등으로 사업을 확장했죠. 지난해 매출만 해도 1,700억에 이릅니다. 이 사건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건 인플루언서를 내세운 마케팅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주위에선 SNS로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을 흔히 볼 수 있죠. 자영업을 하는 사람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까지. 이제 SNS를 모르면 돈을 벌기 힘들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과연 인플루언서란 무엇이며 그들이 왜 마케팅 시장의 전면에 등장하게 된 걸까요?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다 제품이고요. 방안이 가득 찼습니다. 곰팡이 호박즙으로 논란이 된 쇼핑몰의 제품들입니다. 옷은 물론 신발이며 가방, 액세서리까지 웬만한 물건은 다 사봤죠. 최영미 씨는 한때 이 쇼핑몰의 이른바 우수 고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다 옛날 이야기죠. 카피였으면 제가 안 샀죠. 이거 아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저거 제품 아닌데 저거 뭐지?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카피인 줄 몰랐다. 카피인 줄 알았으면 안 샀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이거는 그냥 시장조사 통해가지고 디자인을 한 제품이지 카피 제품이 아니니까 환불이 불가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환불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예요. 양말이 까맣게 물드는데도 환불을 지금 안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이 양말이 완전 석탄 캐러 간 것처럼 그렇게 까매가지고 그걸 문의를 하니까 이제 그 고객분의 발에 땀이 너무 많아서 그러신 것 같다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발에 땀이 많이 난 사람 취급해가지고 그것도 한번 논란이 있었거든요. 행여 양말이 까맣게 물들까 싶어 고이 모셔놓은 신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알 수 없다는 것도 큰 불만 중 하나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문제가 되는 게 이쪽에 곰팡이처럼 뭐가 이렇게 나온대요. 새 제품에도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게 곰팡이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뭐 제품을 자를 때 생겼던 뭐 무기 물질이라고 인체에 무해하니까 그냥 쓰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무기 물질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아기를 낳은 후 외출이 자유롭지 않았던 영미 씨는 옷과 액세서리, 화장품 등 필요한 모든 물건을 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구입했습니다. 돈도 꽤 많이 썼죠. (2018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가지고 제가 일일이 다 계산을 해봤어요. 얼마를 썼는지. 그러니까 실결제 금액이 496만 원 정도? 네. 남편은 모르고 있어요.
물건을 많이 산 건 그만큼 믿음도 컸기 때문입니다. 판매자와는 SNS를 통해 늘 일상을 공유했고 패션, 뷰티에 대한 이야기뿐 아니라 육아, 결혼 생활 등 개인적인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그 글들을 읽으면 아, 이 사람 정말 가식이네 이렇게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뒤통수 맞았다고 지금 많이 비난의 화살을 하시는 게 네, 그런 것 때문이죠. 이렇게 제품 자체를 이렇게 파는 게 아니고 제품 자체에 그분 자체를 이렇게 녹여서 이렇게 같이 파는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딱 그분만 보고 하는 거거든요. 솔직히 정말 괜찮은 제품을 출시를 하겠지 이렇게 믿고 그분 자체 자체를 보고 이렇게 믿고 다 사는 거였기 때문에. 무엇보다 실망스러운 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에 대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영미 씨뿐 아니라 실제 많은 사람들이 환불 및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보상 관련해가지고 잘 처리를 해주셨으면 그 제보자분들이 억울하다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안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단체 소송을 하는 이유도 없고요. 전문가적 지식을 좀 갖춘 상태에서 물건을 판매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옆집 언니가 이거 좋더라, 이거 써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진짜 고객들이 질문하시는 하나하나에 좀 전문가적 지식을 갖추어가지고 피드백을 해드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제품에 대해서 온전히 숙지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부작용에 대해서나 뭐 사후 관리 뭐 이런 시스템 것도 좀 잘 갖춘 상태에서 판매를 하셔야지 너무 판매하는 거에 급급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건 좀 안 될 것 같아요. 인플루언서를 믿고 제품을 산다는 사람들 때문에 인플루언서는 제품의 질과 판매 시스템 면에서 더 많이 고민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들의 입장인데요. 그렇다면 이에 대해 제품을 판매한 측에서는 어떤 입장일까요? 취재를 위해 회사를 찾았지만 아쉽게도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기존 마케팅 시장에서는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 이른바 셀럽들이 큰 영향력을 발휘했지만 요즘엔 인플루언서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인플루언서. 아직은 참 낯설고 어려운 말인데요. 인플루언서란 인터넷 세상에서 스타로 통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SNS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는 이들이죠. 예를 들면 게임계 1인자 대도서관, 먹방계 인기 스타 벤츠, 뷰티계 여신 씬님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 세상에서 얻은 인기를 바탕으로 기업의 상품을 홍보하거나 또는 직접 물건을 제작, 유통하면서 새로운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데 이것을 통틀어 인플루언서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파워 트위터, 파워 인스타그램 이런 분들이 초기에는 자기의 어떤 생활이나 자기가 관심 있는 내용들을 올리는 거죠. 뭐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 호응을 하고 저거 나도 좋은데 함께 구입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공동 구매나 판매를 하고 그럼 판매를 한 다음에 이게 좋으니까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고 그런 다음에 생산과 유통까지를 하는 이제 일종의 거대 어떤 산업이 된 거죠. 뭐 그랬을 때 그 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통칭할 수 있느냐. 라고 해서 한 3, 4년 전부터 인플루언서라는 말, 인플루언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이제 매출이 좌우되고 기업의 이제 인지도가 만들어지고 이렇게 돼서 이제 인플루언서라는 말을 이제 기업이 쓰게 되지 않았나 싶어요. 여성용품을 제조하는 한 중소기업. 인플루언서 이은경 씨가 회의에 참여했습니다. SNS상에서 아만다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쓰면은 알 거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여행 기간 중에 쓴 거잖아요. 그런데 사실
여자들이 이 수목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행 기간 그럴 때 그 스펙이나 능력이 더 많이 발휘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꼼꼼하고 깐깐하게 제품을 살핍니다. 그런데 왜냐면 이거 접착제 때문에 다들 난리였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거 얘기하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접착제를 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려면은 제가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뭐 정보나 이런 거 있으시면은 조금 더 알려주시면. 저희는 이제 올 엑설런트 등급을 은경 씨는 이 제품의 홍보를 맡았습니다. 홍보일은 1년에 대략 20여 건 정도. 마음에 드는 제품이 아니라면 하지 않는 일입니다. 좋은데 큰 이런 산부인과에도 들어가고 사실 저한테 그 구매를 하는 셀링 기회를 안 주셔도 너무 잘 팔리는데 저한테 주셔도 저는 너무 감사하죠. 제가. 그렇다면 이 회사에선 은경 씨의 어떤 점 때문에 함께 일하기로 결정했을까요? 요즘 인플루언서 시장이 너무 활발하다 보니까 어떠한 인플루언서랑 진행을 하고 싶다라는 저희가 자체적인 내부 회의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이제 아만다님께서 이제 육아를 전념을 하시면서 일까지 너무 어떻게 보면 워킹맘이잖아요. 그 이미지와 저희 브랜드 이미지가 좀 맞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아무런 일면식이 없는데 불구하고 그냥 컨택을 하게 됐습니다. 옆집 언니 같고 어디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SNS상에서는 동경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어서 마케팅 측면에서는 좀 연예인보다는 좀 더 활용도가 높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어요.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 7만. 은경 씨는 주로 육아, 여성, 뷰티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4년 전 아이를 낳고 SNS에 산후 우울증과 육아 등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공개하면서 유명해졌는데요. 제가 조금 일찍 아기를 낳고 출산을 하다 보니 주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었고 제가 인터넷을 조금 맹신하는 정말 후기들을 찾아서 제가 그 육아템들을 사고 싶었는데 제가 이전에 대기업에 일을 했을 때 마케팅 홍보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다 광고고 제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마케팅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도 리얼한 후기를 한번 올려야겠다 해서 제가 직접 사서 쓴 후기들을 올리고 리얼하게 이제 피드를 올렸더니 그 뒤부터 이제 좀 팔로워 수들이 많아져가지고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한 것 같아요. 회의가 끝나기 무섭게 이동을 해야 하는 은경 씨. 그런데 한숨 돌릴 틈이 없습니다. 이것도 제가 오늘 할 거여서 또 깨알 이런 거 찍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차 타고 갈 때 찍어야지. 아니요, 제가 또 이제 이런 거 제품 이런 거 하기 전에 진짜로 실제로 먹고 테스트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거 테스트 하고 있다 이런 거를 또 피드에 올려야 되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거 사진 남겨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요, 맨날. 좀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맨날 하계 이런 거 하면 막 춤 무조건 추고 막 어렸을 때부터 관종. 근데 사실 이렇게 활발히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그런 성향이 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게 선천적인 성향이나 그런 게 없으면 이걸 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자기 개인사를 밝힌다거나 저는 지금 이름이 제 하나의 인생을 다 담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막 목숨 걸고 사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제 일상이 다 피드에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 인생을 볼 수 있다고도 생각하는데 여튼 이런 거를 밝히고 올리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이런 게 성향적으로 좀 맞지 않으면은 노력을 해도 좀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오후가 되면 먼저 어린이집에서 아들부터 데려옵니다.
오늘은 마땅히 봐줄 사람도 없어 함께 사무실에 나왔는데요. 저거 이것 봐. 헉, 신기한 게 있네. 뭘까요 이게? 엄마 뭘까요, 엄마? 이것 봐. 헉, 엄마가 그때 집에서 했던 괴물팩이지? 괴물팩. 음. 우와. 엄마가 대다. 엄마가 이거 했어요. 업체 미팅, 제품 홍보, 홈쇼핑 촬영 등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은경 씨. 그중에서도 가장 신경을 쓰는 건 아무래도 판매할 물건을 테스트하는 일이죠. 엄마가 했지? 똑같아. 써봐야 할 제품이 줄을 섰으니 늘 마음이 바쁜 은경 씨입니다. 그런데 저거 엄마 인티 엄마 인티에 묻었어. 일로 와. 엄마. 응? 엄마 힌트에 묻었어 저기 잠깐만 가만히 있으세요. 이거 묻으니까 알았지? 일하랴 애보랴 여느 워킹맘들이 다 그렇듯 은경 씨의 일상도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5분만 알았지? 엄마. 괜찮아? 엄마 안 괜찮아. 저기 엄마 옷에 이거 묻었어. 하지만 그렇다고 잠시라도 게으름을 부리면 일은 순식간에 쌓이고 맙니다.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끼고 살아야 하고 또 일을 즐길 줄 알아야 하는데요. 타동 이거 파요. 이것 봐요 지호가. 셀링을 하고 싶은 물건을 우선 다 받고요. 받아서 이렇게 테스트를 직접 손땡이나 이런 데 1차적으로 해보고 집으로 가서 본격적으로 제가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정말 사용을 해보고 괜찮은 것들을 제가 이제 자신 있게 팔아야지 정말 소비자들한테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고 내가 써봐서 좋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추천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직접 다 써봐야죠. 되게 많이 해봤을 때는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개를 나눠가지고 제품 한 20개, 30개? 이렇게도 해봤던 것 같아요. 일로 와. 은경 씨에겐 하루 2, 30건의 제안이 들어옵니다. 함께 물건을 팔아보자는 제안이죠. 때문에 그 누구보다 좋은 제품을 알아보는 안목이 필요합니다. 또 그러기 위해선 욕심이 없어야 하죠. 인플루언서, 엄격한 자기 관리를 요구하는 직업입니다. 한밤, 침대 옆에서도 일이 끝나질 않네요. 여기랑 이렇게 미리 저장을 해놔서 바로 글을 다 써놓거든요. SNS에 하루 서너 번씩 글을 올려야 하는데 이 시간이 아니면 진득하게 앉아있을 여유도 없습니다. SNS엔 사적인 이야기, 그리고 요즘 쓰고 있는 제품에 대한 글도 함께 담깁니다. 꾸준히 글을 올려야 사람들과 꾸준하게 소통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금세 잊혀지는 게 인터넷 세상의 인연입니다. 뭐 했어?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삼촌하고 놀았어? 탈기 타요. 거기에 타들 와요. 할비찜이야? 아빠 뭐 먹었어요? 제가 아빠 안아줘. 타들 고기. 아빠 고기 먹어라. 아빠 고기 먹었어? 아빠 고기 먹어라. 아빠 얼굴 봐봐. 아빠 엄청 빨갛지? 제가 아빠 안아줘. 아빠 고기 먹으러왔어요? 아빠에서 어디야? 아빠 세상에. 오늘은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었지만 평상시 남편은 퇴근 후 곧장 집으로 돌아와 아이를 돌봅니다. 아빠 지지. 아빠 지지. 오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어요, 진짜. 만약에 그 와이프가 SNS로 인플루언서 이런 걸 하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적극 반대. 왜 반대해요? 왜 안 돼요? 힘들어요. 그치? 힘들지? 뭐가 힘들어요? 재욱이 힘들어요? 재욱이가 항상 얘기하잖아. 엄마 언제 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아들과 속 깊은 남편. 가족과 함께할 때면 하루의 피로가 눈 녹듯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그렇듯 은경 씨도 평범한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집에 갈 때 운다. 운다요. 삼촌 어디가 이러고. 예. 완전 신났네. 근데 사실 그 아내의 삶이 이 대한민국의 평범한 여자 모습이었어서 제가 인플루언서가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막 뭐 원래 키 크고 막 엄청 날씬하고 집도 잘 살고 막 남편도 돈 잘 버는 뭐 이런 분이고 뭐 이렇게 하면은 사실 그냥 아,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하지 어떤 공감치 능력이 하나도 안 됐을 텐데 제가 아내로서의 삶이 너무나 우리 가정 그냥 대한민국에 있는 똑같은 여자들의 현실이랑 똑같아서 제가 그 모습 때문에 인플루언서가 된 것 같아요.